안녕하십니까 포대입니다. 자, 오늘 17번째 시간 이미지 보정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미지 보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미지 보정은 어떠한 기능을 하나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예제를 해보고 여러 가지 실습을 해봄으로써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지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학습을 했던 내용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쉬운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버트의 이해, 색을 반전시키는 인버트를 알아보고요. 우리가 인버트하고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인버스라는 거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베리에이션이라는 것도 알아보고요. 자, 다음에 팝업 디자인도 해보고 이벤트 페이지도 제작을 해봄으로써 여러분이 조금 더 실무에 가까운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인버트의 이해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제를 하면서 색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인버트란 명령을 이용해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한번 이용해 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색을 보정하는 거 어디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 메뉴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드저스트 메뉴에 들어가면 위에 블라이팅, 컨트라스트, 레벨, 커브, 휴 세츄레이션, 컬러 밸런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인버트란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인버트 명령을 주면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가 이렇게 전체 도화지에 있는 전체 모든 레이어의 이미지가 다 그 색이 반전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레이어, 내가 선택한 활성화시킨 레이어의 이미지만 이렇게 좌측에 있는 이미지가 우측에 있는 이미지처럼 색이 좀 무서운 컬러가 되죠. 이미지가 반전돼서 색상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단축키 꼭 알아두세요. 컨트롤 I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포토샵을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17-1번 예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원래 원본의 이미지는 어떤 거였냐면 여기 있네요. 이런 이미지였던 것을 그죠? 자, 우측에 있는 이미지 좀 옮길까요? 네. 좌측에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색을 반전시켜 버린 겁니다. 자, 간단해요. 여기서 어떻게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인버트라는 명령을 주문하면 바로 이렇게 색상이 반전되고요. 내가 어떠한 부분,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 네, 요만큼만 선택을 해서 어떻게 인버트 명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선택한 부분만 당연히 색상이 반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인버트 명령이고요. 자,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떠한 선택 영역을 잡아놓고 선택 영역만 반전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 셀렉트 메뉴. 이미지는 이미지와 관련된 메뉴들이 있는 거고요. 명령들이 있는 거고 셀렉트 메뉴는 선택과 관련된 명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버스 그죠? 얘는 어떤 거예요?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자, 선택 영역 반전시켰으면 바깥쪽이 선택된 거죠, 이쪽. 그래서 여기서 인버트 명령 주면 바깥쪽이 색상이 반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버트, 인버스 단축키도 비슷해요. 자, 인버트는 컨트롤 I죠. 컨트롤 I. 인버스는 어떤 거? Shift 컨트롤 I예요. 그래서 Shift만 하나 추가해 주시면 여러분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 베리에이션인데 전문적으로 레벨이라든가 커브라든가 휴 세츄레이션, 컬러 밸런스는 우리가 조금 전문적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반면에 상대적으로 베리에이션이라는 명령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드저스트먼트 이하에 있는 메뉴죠. 그죠? 그래서 색을 보정하는 메뉴인데 그렇게 세밀하게 작업이 안 돼요. 즉 전문적으로 활용은 잘 안 하지만 손쉽게 여러분이 취미 정도로 그 작업을 하실 때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이미지를 꺼내놨고요. 자, 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의 베리에이션 아래쪽에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하면 말 그대로 베리에이션 다양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이 있고 여기 보면 커런트 피커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모어 그린, 모어 옐로우, 모어 시안, 모어 픽 저기 픽 원래 피크 요거죠, 요거. 그죠? 그다음에 모어 레드 이제 커런트 피크예요. 커런트 피크. 그다음에 모어 레드, 모어 블루, 마젠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린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린을 그냥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런트 피크 현재 변화된 이미지가 이거고요.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옐로우 추가하고 싶어요. 레드 추가하고 싶어요. 한 번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한 번 클릭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많이 클릭하면 많이 되겠죠. 그죠?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오리지널 그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밝기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밝게 하고 싶어요. 어둡게 하고 싶어요. 그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금방금방 색을 보정하고 밝기를 보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딱 봐도 그렇게 전문적인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POP 디자인을 해보는데요. 자, POP 디자인은 디자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작될 수가 있겠죠. 디자인 리소스가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이 포토샵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미지를 다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컴퓨터와 포토샵이 모든 작업을 다 해주진 않습니다. 컴퓨터와 포토샵은 단지 툴이에요, 툴. 사용 도구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레이아웃을 잡고 색상을 어떻게 만들고 간단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정도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는 거지. 리소스, 어떠한 캐릭터 리소스가 필요하다. 어떠한 배경 이미지가 필요하다. 어떠한 특정한 아이콘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실제 만들기도 하지만 만들기보다는 그런 리소스를 구해와서 저작권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던가 아니면 무료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하시는 분 중에 디자이너라고 하면 포토샵을 할 줄 알면 모든 이미지를 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이콘은 아이콘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로고를 만드는 전문적인 디자이너, 사진, 멋진 풍경 사진을 찍는 그 촬영 작가가 따로 있겠고요. 그것을 모두 다 편집하는 편집자가 있겠고요.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정도 포스터는 특별한 무슨 리소스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바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물을 먼저 보면 자,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자, 세일이라는 글자가 패턴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패턴 만들어서 쭉 바탕에 깔아주면 될 것 같고요. 레이어 팔레트가 여기로 숨었네요. 예. 자, 그다음에 사각형,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에 스트로크와 그림자, 드롭 섀도우라는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되어 있을 것 같고요. 자, 파란색에 빛이 비치는 듯하게 여기에 반사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 면도 만들어줬고요. 자,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글자도 타이핑되어 있고 글자가 약간 디자인되어 있죠. 자,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몇 사이즈인가요? 자, 500에 500이네요. 그러면 동일하게 저도 똑같이 500에 500으로 이렇게 작업을 도화지를 꺼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좀 좁으니까 좀 정리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바탕이 빨간색이어야 돼요.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 어떻게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자, 화면 가득히 빨간색을 채워주겠습니다. 자, 이런 빨간색이 아니네요. 조금 어두운 빨간색이네요. 네, Alt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빨간색 칠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셀이란 걸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이런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요만큼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해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에디트에 카피를 들어간 다음에 카피, 여기 이미지가 카피된 거죠. 그 다음에 파일에 뉴를 클릭을 하시면 방금 내가 카피한 부분의 이미지 있죠. 요 부분의 사이즈가 그대로 여기 위드하고 하이트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할게요.
자, 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패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타이프 툴 가지고 셀이라고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 정하고요. 자, 폰트는 각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별로 그다지 이쁜 폰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쁜 폰트를 웹이나 이런 데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가 꽤 있죠. 그런 데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한번 폰트를 이쁜 폰트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폰트로 할게요. 자, 다음에 패턴의 색상이 하얀색이었죠. 폰트 사이즈 약간 줄일까요?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얀색이니까 글자를 하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색상을 하얀색 찍어주고요.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가려줄게요. 그러면 자, 여기 보이시죠? 하얀색 글자의 바탕은 투명한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define 패턴으로 등록을 합니다. 에디트에 define 패턴을 들어가면 되겠죠. 패턴의 이름은 뭐 셀이라고 할까요? 안 정하셔도 되고요. 네, 됐습니다.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아버리고요. 자, 여기다 이제 선택형 해제한 다음에 가득히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에디트에 필로 들어가겠습니다. 필로 들어가서 나는 패턴을 채울 거예요. 패턴 항목. 다음에 패턴 중에 어떠한 패턴? 내가 방금 등록한 패턴, 세일 패턴. 자,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화면 가득이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룹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할까요? 이 작업이 끝났으니까 요 사각형 만들기 위해서 그룹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사각형 이름은 정해줘도 되고 안 정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고요. 자, 그다음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벡터 도형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채널과 레벨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벡터 도형 한번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다가 색상은 파란색이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요. 자, 여기다가 드로잉을 합니다. 모서리 둥근 정도는 적당히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두껍네요. 그래서 한 10 정도만 할게요. 자, 색상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색상 여기서 여러분이 컬러 피커 여기서 찍어도 되는데 이 결과물에 있는 사진 여기를 찍어도 됩니다. 그럼 동일한 색상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고요.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회전을 시키면 45도 스냅이 딱딱 걸리면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90도로 돌리고 너무 큰 거 같죠? 그래서 스케일로 약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좀 더 줄일까요?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드롭 섀도우하고 스트로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하얀색 스트로크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라는 레이어 스타일을 주고요. 색상은 하얀색. 다음에 사이즈 약간 두껍게 할게요. 자, 다음에 저는 아웃사이드 스트로크를 인사이드, 센터, 아웃사이드 중에 인사이드 안쪽으로 스트로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로 바꾸고요. 결과물에는 바깥쪽으로 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쪽으로 줘볼게요. 좀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줬을 때하고 안쪽으로 줬을 때하고 안쪽에 생김새가 다르죠. 각지고 둥글고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를 할게요. 자, 다음으로 여기에 이제 그림자도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또 들어가셔갖고 드롭 섀도우라는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퍼시티 효과 이용해서 조금 다운 시키고요. 그림자가 너무 튀면 이상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 면으로 이렇게 좀 빛이 비치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채널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알파 채널 만들어 주고요. 자, 얘는 패스 선택 해제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H 누르면
패스, 여기 화면에 약간 패스 선이 보이죠? 패스를 잠시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알파 채널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하이라이트 면을 만들 건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이럴 때 RGB 채널 중에 아무 채널이나 잠시 눈을 하나만 이렇게 켜두면 잠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펜 툴 가지고 나는 이 부분, 이 정도쯤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면을 만들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드로잉을 해줍니다. 아이고, 자, 패스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패스 선택 해제하고요. 자, 이제 다시 합니다. 클릭하고 클릭해서 만들어 주고요. 자, 그다음에 Alt 키 누르고 곡선 해제해 주시는 게 편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선택 영역 바뀌었고 채널에다가 하얀색 가득이 이제 필요 없겠죠. 레드 채널은 하얀색 가득이 채우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채널 알파 채널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알파 채널 선택하시고 어디로 가요? 이제 레이어로 가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든 다음에 하얀색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자, 요게 하이라이트 면이 될 건데 사각형 내가 만들어 놓은 사각형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상위 레이어가 하위 레이어 형태 안에만 존재하는 어떻게 클리핑 레이어를 이용합니다. Alt키 이용해서 상위 레이어와 하위 레이어 경계면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자, 들어왔고요. 자, 다음에 정말 빛처럼 보이게 어떻게 해줘요? 어퍼시티 효과를 이용해서 약간 톤을 다운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씌워서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죠. 자, 마스크를 씌워서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이렇게 점차 사라지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톤을 약간 더 다운 시킬까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밑에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선 작업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요. 요 글자만 한번 해볼게요. 자, 2016이 있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제가 2 입력을 했습니다. 글자는 하얀색으로 잘 보이게 해볼게요. 자, 글자의 사이즈 바꾸고요. 다음에 글자의 폰트도 좀 바꾸도록 할게요. 폰트가 별로 없어서 좀 두꺼운 소체가 있어야지 표현이 잘 될 텐데요. 이런 거 두껍네요. 이런 거 갖고 해볼게요. 좀 이쁜 서체를 여러분 찾아서 직접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016. 자, 공도 있어야 되죠. 레이어 카피합니다. 레이어 카피 어떻게 해요? Alt키 누르고 클릭 앤 들어가면 레이어 카피 되고요. 이런 방법 말고 어떻게 세문서 아이콘을 던져도 똑같이 레이어 카피 될 수 있고요. 자, 얘는 0이죠. 0. 자, 그 다음에 또 1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 다음에 6도 있어야 됩니다. 6. 자, 됐습니다. 그래서 2016 레이어 만들어 놨고요. 잠시 눈 가리고 자, 2번 먼저 작업합니다. 자, 얘가 약간 기울기가 돌아가 있죠. 로테이션 돼 있죠. 그래서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갖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겠고요. 자,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 중에 어떤 거? 회색에서 화이트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고요. 자, 그라데이션 색상 바꿉니다. 검정색이 아니라 어떤 거? 회색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끝나는 색도 완전 하얀색이 아니고요. 약간 회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에 그림자 약간 밑에 표현되어 있네요. 드롭 섀도우 이용해서 그림자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 약간 줄이고요. 거리, 디스턴스도 약간 줄이고 어퍼시티 효과도 다운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자에다가 지금 레이어 스타일 적용했는데 여기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이 016에도 다 같이 적용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해서 카피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을 카피한 다음에 0에다가도 어떻게 패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면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 적용되겠죠. 자, 공은 약간 작네요. 그러면 프리 트랜스폼 갖고 이렇게 공 사이즈 줄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1번 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패스트 레이어 스타일, 다음에 6도 마찬가지로 패스트 레이어 스타일. 자, 1번은 얘가 약간 로테이트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6번은 좀 크네요. 그죠?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으로 키우면 되겠죠. 자, 다음에 0이 2보다 밑에 있죠. 그러면 위치 이제 레이어의 위치를 바꿉니다. 2가 0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2를 0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0의 위치 잡아주고요. 자, 다음에 1번은 0 또 밑에 있네요. 그러면 1번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 잡아주고요. 다음에 6번은 다른 녀석하고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위치 또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관리하기 위해서 묶어서 어떻게 컨트롤 G 누르면 또 그룹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2016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같이 여러분이 한 번에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요 선 작업은 아무 작업도 아니고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쿠폰. 여러분이 어떠한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어떠한 매장,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쿠폰 발행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쿠폰 발행인데 요걸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쿠폰인데 뭐 남성 거, 여성 거 따로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패턴 작업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 요만큼 부분만 패턴을 하나 만들어서 디파인 패턴으로 패턴 등록한 다음에 화면 가득이 쭉 칠해주면 되겠죠. 자, C 프로 DC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요. 영문 타이핑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 바코드 작업하는 건데 바코드 작업하는 것만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바코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했으니까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그룹 레이어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바코드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바코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바코드는 검정색이 주로 이루어지니까 검정색으로 해주고요. 제가 사각 선택 툴로 이만큼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검정색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자, 다음에 바코드는 선이 막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싱글 컬럼 선택 툴 가지고 이만큼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델리트 키 지우면 돼요. 그 다음에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지워줍니다. 지워주다가 안 지워주다가 그러면 가느다란 선, 두꺼운 선 다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진짜 바코드처럼 진짜 바코드는 어떻게 나와요? 바코드 라벨 프린터가 있죠, 따로. 바코드 생성해주는 프린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무관하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바코드 안쪽에 요만큼 비어서 숫자 들어가곤 하죠. 그래서 요만큼은 선택을 해서 어떻게 델리트 키로 지워버리시면 깔끔하게 바코드 작업이 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코드 작업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무에서 많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여러분이 유용하게 실제로 여러분이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때 실제로 많이 쓸 수 있는 작업들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이미지 보정이나 아니면 이미지 합성 같은 거 많이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POP라든가 포스터 작업, 뭐 명함 작업, 카탈로그 작업 그런 작업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습을 제대로 하셨다면 얼마든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해봐서 내 손에 포토샵이란 툴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